호텔에 관심이 많다면 모를 수 없는 곳. 럭셔리 리조트의 정점에 있다고 불리는 아만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다른 곳들과는 달라서 특별한 곳입니다. 아만은 뻔한 호텔도 아니고 야자수 있는 휴양지 스타일의 리조트도 아닙니다. 그렇게 딱 떠올려지는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리조트가 위치한 그 지역의 색을 최대한 살려서 모든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오너가 바뀌면서 도심에도 아만이 생기고 있는데 원래 아만의 모토는 도심과 떨어져 조용한 휴식을 즐기고 그 지역만이 갖는 자연이나 문화 같은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거기다 아만은 높은 숙박비로 소수의 투숙객만을 받아 프라이빗함을 한층 더 강조하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특히 많이 찾고 아만을 위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아만 정키라고 부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초기에 생긴 아만 리조트들일수록 지역색을 많이 강조한 곳들이 많아 머무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되는데 올해 생긴 지 15년 된 아만파요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국에서 가까운 아만이라면 일본이나 중국인데 일본의 아만은 가격 대비 지역색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 매력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더 저렴하면서도 더 이국적이고 가고 싶게 느껴진 건 아만파윤이었습니다. 아만파윤은 중국 항저우시에 있습니다. 저장성의 성도 항저우시는 중국의 7대 고도 중 한 곳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호가 있어 중국에서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해요.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을 만큼 중국의 대표 도시이기도 한데 역사가 깊은 곳이라 그런지 복잡하고 삭막하기보다 여유롭고 고즈넉한 멋이 있는 곳입니다. 상해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이 안 걸리고 인천에서 직항으로 1시간 40분대로 갈 수 있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어요. 아만파유는 항저우의 특색을 너무나도 잘 담아낸 곳입니다. 항저우는 용정차라고도 불리는 녹차와 불교로도 유명한데 아만파윤의 부지는 차밭과 7개의 절에 둘러싸여 있고 리조트의 건물들은 오랫동안 차농사를 짓던 파윤 마을의 집들을 거의 원형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실들은 물론 리셉션, 레스토랑, 스파, 라운지, 부티크, 찻집 등 리조트 내 모든 시설들이 단독 건물 형태로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느낌이죠. 거기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절로 꼽히는 곳 중 한 곳인 영은사가 항저우에 있는데 아만파윤을 둘러싼 7개의 절들 중 한 곳이 바로 영은사입니다. 스님들이 3,000명 정도 거주하신다고 할 만큼 큰 절이고 찾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죠. 리조트의 메인로드라 할 수 있는 파윤 패스웨이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래부터 마을과 절들을 이어주던 길이었던 터라 독특하게도 아만 리조트 내 공간이지만 그 길만큼은 모두에게 오픈되는 길입니다. 지역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아만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 프라이빗함을 한 발 양보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만파윤에 도착하면 길가에 정자와 나무들만 보여서 여기 내리는 게 맞나 할 만큼 바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직원분을 따라 작은 길로 가다 보면 전통 건물이 하나 있고 그게 이곳의 리셉션이에요. 문턱을 넘는 순간 다른 시공간에 들어선 것 같은 독특한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두운 조명, 나무 냄새, 옅은 향 냄새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있다 보니 중국 사극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만파윤엔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불교 교리에 따라 내쫓지 않고 직원들이 밥도 주고 관리도 시켜준다고 해요. 특히 이곳 리셉션은 고양이들의 객실이기도 합니다. 항저우 시내에서 불과 20-30분 거리인데도 깊은 산속 마을이나 절에 온 듯한 냄새가 나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만파윤이 차밭과 숲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 비가 오니 오히려 좋은 냄새도 많이 나고 차분한 이곳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만파윤의 객실은 총 46개로 파윤 마을 주민들이 살았던 고택의 원형을 살려 개조한 곳인 만큼 골목 이곳저곳의 외관도 크기도 전부 다른 객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객실은 기본 객실인 빌리지룸 31호로 66제곱미터의 단층 건물인데 내부는 벽이나 문이 없는 스튜디오 형식이지만 중국 사극에서 보던 캐노피 침대, 큰 옷장 2개로 공간이 분리된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고 샤워부스가 보이는 구조는 아니었으나 화장실은 살짝 개방형인 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객실에 욕조는 없는데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객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가운데 공간은 거실로 넓은 소파에 테이블이 2개나 있고 무료 웰컴 푸릇과 항저우 특산품으로 채워진 다과도 아주 넉넉하고 맛있었어요. 원형 테이블에 놓인 중국 전통 부채와 서예 작품은 선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료 미니바에도 종류별로 마실 거리가 많지만 술은 맥주 한 캔도 없는 게 특이하죠. 대신 파윤 마을에서 농사지은 용정차와 홍차가 입차로 준비돼 있고 다관에 우려 마실 수 있어요.
아만파윤을 가기 전엔 파윤 마을의 전통을 살린 고택형 객실이라 조도도 어두운 편이고 또 객실이 춥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바닥 난방도 있어서 비가 오는 날임에도 추운 걸 전혀 모르고 지냈고 조도 역시 불편함을 느낄 만큼 어둡다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녁엔 침대 옆으로 촛불을 2개 켜놓을 수 있어서 한층 더 사극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TV가 없고 음악을 듣거나 경전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특한 점은 객실에 저녁 턴다운 서비스를 하러 온 직원 2분이 염주를 주고 가셨어요. 이쯤 되니 아만파윤의 세계관이 정말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아만파윤의 객실은 정말 호텔 리조트에 온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파윤 플레이스는 아만파윤의 라운지 겸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으로 1층에서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 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액티비티 종류는 매일 달라지는데 제가 투숙하면서 봤던 서예, 클레이 아트와 브러쉬 프린팅 외에도 다도나 전통악기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음날 체크아웃하고 여길 다시 들려서 브러쉬 프린팅을 했는데 이게 마르려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티하우스 들려 차 한잔 마시고 택시 불러 기다리는 동안 직원분들이 이걸 리셉션까지 가져가 어찌나 정성스레 말려주시던지 참 아만다운 서비스라 느꼈습니다. 아만파윤에는 총 5개의 다이닝 시설이 있고 저희는 조식당을 포함해 4곳을 이용해봤어요. 저녁 식사를 했던 항저우 하우스와 스팀 하우스는 2곳 다 직원들 응대도 아주 뛰어나고 음식들 퀄리티도 매우 좋았습니다. 항저우 하우스에서 주문한 메뉴들이 더 자극적인 요리들이라 맛은 더 좋았어요. 항저우 가정식 소스를 바른 병어튀김. 이건 아시아 사람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었고 돼지고기 팽이버섯 핫팟은 다 조리된 상태로 작은 뚝배기에 나오는데 펄펄 끓여 먹는 허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건 이거. 마라 오일에 깨를 가득 넣고 삶은 새우랑 야채를 넣었는데 와 이거는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마라 요리를 통틀어 가장 맛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선 리셉션에서 고양이들 구경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너럴 매니저가 저희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항저우는 언제 도착했냐? 다음엔 어디로 가냐? 아만파윤엔 고양이가 많다 등등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나누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직원들이 투숙객들의 국적과 이름을 미리 다 외우고 맞춤형 응대를 해주는 것 또한 아만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런 최고의 호텔리어들한테 매일 케어받으며 살고 있는 이 고양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만 정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만파윤의 모든 객실엔 욕조가 없는데 욕실을 별채에 따로 두는 게 파윤 마을의 전통 중 하나라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고 모든 투숙객들은 아만스파 건물에 마련된 독채 스파룸을 1시간씩 이용할 수 있어요. 중국 사극 보면 나오는 동그란 나무 욕조에 뜨거운 물이 채워져 있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소파와 다과, 파우더룸, 화장실, 듀얼 샤워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스파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생각해보니 리셉션, 항저우 하우스, 스팀 하우스, 파윤 플레이스, 아만 스파까지 모두 다 다른 종류의 차를 제공해주네요.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아만 파윤 조식은 단품 메뉴를 주문해 먹는 방식이고 웨스턴 스타일 메뉴들과 항저우 로컬 음식들이 꽤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메뉴 하나의 양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켜서 먹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외국인 투숙객의 경우 직원들이 더 신경을 써주는 걸 느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직원 한 분이 저희 테이블을 전담해 주셨고 모르는 음식에 대한 설명이나 메뉴 추천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편했어요. 항저우에서 한국어가 되는 호텔리어를 만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역시 아만은 아만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스팀하우스에서 혼밥하시던 중년 여성분이 계셔서 그냥 아만으로 밥 먹으러 온 분인가 했는데 아침에 조식당에도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만을 혼자 온다는 게 와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7, 8명 정도 워크숍처럼 온 분들도 계셨는데 갑자기 포토그래퍼가 들어오더니 스냅 사진 몇 장 찍고 한 그릇씩 뭘 후다닥 먹고는 호련히들 사라지셨습니다. 조식당 들어올 때 입구에서 전문 포토그래퍼가 장비 가득 들고 서 있길래 오늘 뭐 행사가 있나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단체 투숙객분들 따라다니며 찍어주는 전담 사진사였어요. 마치 중국 부자들의 그 사세를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라 참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체크아웃 후엔 짐을 맡기고 리조트 근처에 있는 유명 사찰 2곳을 가봤습니다. 체크인할 때 주는 이 입장권으로 영복사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영은사는 별도 입장권을 구매해야 되더라고요. 중국 10대 사찰로 유명한 영은사는 평일임에도 인파가 어마어마했고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의 중국 불교 문화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3D 동양화도 있고요. 구경을 하고 다시 리조트 내부로 돌아와 티하우스에 가봤습니다.
다과는 맛있었고 푸짐하게 잘 나왔지만 아만의 F&B 시설이라 하기엔 좀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적당한 농도와 온도의 차를 마실 수 있게 팽주가 차를 주는 시스템도 아니었거든요. 아만 카페를 가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실히 카페보다 더 분위기는 좋고 한적한 환경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가끔 머리 식힐 때 전서소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요. 중국 운남성 시골집에서 주인공이 요리하던 그 모습들이 아만파윤에 머무는 동안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아만파윤은 차농사를 짓던 역사 깊은 마을을 아만이 통째로 매입해 만들어낸 호텔이에요. 외국 기업과 마을만으로 그렇게 거래가 이어질 리는 없고 그게 국가 사업으로 얽혀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이런 걸 해내는 리조트들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만과 중국이 굉장한 시너지를 보인 사례가 이곳 아만파윤이라 생각하는데 어쩌면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생각할수록 신기한 곳입니다. 참고로 직원분 중에 이 파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아만파윤은 전 세계 30여 곳의 아만 호텔들 중 가장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 1박하며 호텔에서 저녁까지 먹는다 치면 최소 13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소소하게 불편한 점들은 있었지만 매우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돈값은 충분히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편하고 쾌적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숙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분위기의 중국 전통마을과 불교 성지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객실 화장실이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과 욕실에 욕조가 없다는 게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호텔 라운지라 할 수 있는 파윤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간식들도 아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수준인 게 사실이고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호텔은 아니지만 뻔한 호캉스에 질렸거나 아만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만파윤은 정말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정신적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어른의 공간이자 역사적, 문화적, 자연 친화적이면서 아만의 우아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너무도 아만스러운 호텔이라 생각해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아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아만, 아만파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